안녕하세요. 물리학 실험 담당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저번 주 동영상 분석을 이용한 역학 실험 과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잘못 제출하여 선생님과 주말 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며 다급하게 과제를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지사항을 꼭 제대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재밌게 해줘서 선생님에게는 나름 보람찬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트랙을 찍는 시간 간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저번 주에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 재생 막대에 삼각형을 이동시켰었습니다. 재생 막대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숫자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숫자를 클릭하면 시간 간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중 성광 사진을 찍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중 성광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다면 핸드폰,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한 모션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동영상을 이용해 이러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래커 프로그램을 어디에 쓸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핵심은 표와 그래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표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해 옮겨봅시다.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 등의 다른 파일로 옮겨 우리는 실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이공계 인생의 발판이 될 과제 연구입니다. 참고로 과제 연구 계획서 제출일은 현재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과학 중점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과학 탐구 실험에서 탐구 방법에 대한 이론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실제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팁을 9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겠습니다. 과제 연구는 3인 1팀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할 파트너를 구해야겠죠? 어떤 기준으로 파트너를 뽑아야 할까요? 당연히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팀원들과 친해야 합니다. 서로의 것을 비판하더라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친해야 합니다. 연구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팀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생들은 서로 인연을 끊었고 어떤 학생들은 우정을 위해 연구를 포기했습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듭시다. 팀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팀을 구성했다면 이제 탐구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매핑을 이용하면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실험과 자료 수집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며 선정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들이 연구에 익숙하지 않다면 5개 정도를 선정한 뒤 선생님이나 연구가 직업이신 주변 지인분께 자문을 구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매핑을 하더라도 나오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하지만 계획서 제출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논문 읽기를 추천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전람회 통합검색에서 좋은 연구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DBPR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대충 주제만 읽어보지 말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꼼꼼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할 때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로 나오는 지식인, 블로그, 이상한 사이트의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DBPR 등을 활용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문과 학생들이 해야 할 연구 방법입니다. 이과라면 연구 방법은 당연히 실험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실험을 합시다. 실험에서 대조군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빼먹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 자신만의 느낌을 믿지 말고 꼭 변인을 바꿔가며 실험 결과를 확인합시다. 같은 샘플, 같은 조건에서 최소 3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합시다. 여기에서 나온 평균값으로 분석한다면 오차는 줄어들고 연구의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길이가 길다, 무게가 무겁다 이런 건 안됩니다. 길이가 20cm였다, 질량이 40kg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도 그렇습니다. 홍삼을 먹으니 건강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홍삼을 먹으니 안 먹었을 때와 비교하여 간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준비할 때 측정 도구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내용은 아까 트래커에서 엑셀로 옮긴 표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하면 혼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숫자들이 꼴보기 싫지요. 줄여봅시다. 정밀한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값의 유의미한 수, 유효 숫자로 나타낼 겁니다. 간단하게 보기는 좋은데 정밀함은 놓치지 않는 만큼만을 남길 거예요. 먼저 시간부터 바꿔볼까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 숫자, 소수점 개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소수점 자릿수 3개만을 남겨보겠습니다. 훨씬 보기 좋지요. 위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위치는 Y방향 위치에 음수가 있었죠.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설정해 봅시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죠?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면 끝입니다. 물리학 실험 교과서 16쪽부터 25쪽까지의 유효 숫자와 표 그래프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읽어봅시다.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동을 분석해 봅시다.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 봅시다. 현재의 그래프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목도 붙이고 축 제목도 붙이고 해야 깔끔해집니다. 제목은 변인 간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혹은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축 제목에는 단위까지 포함하여 적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증가하면 X방향 위치가 증가한다. 어떤가요? 이러면 실험을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X방향 위치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실험의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점을 잡고 우클릭을 하면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R 제곱값이 0.9999로 나옵니다. R 제곱값은 결정 개수라고 부릅니다. 수세선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즉 X방향 위치가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Y방향의 운동도 분석해 볼까요? 추세선을 만들고 R제곱값을 보겠습니다. 0.3807입니다. 형편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추세선과 데이터의 관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추세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차 다항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R제곱값이 0.9999로 나옵니다. 즉 Y방향 위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찾아냅시다. 여러분들의 연구의 가치가 훌쩍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론, 안전한 실험도구 사용법, 연구윤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더 알려달라고요?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농담입니다. 오늘 배운 9가지만 잘 기억하고 지켜도 선생님은 만족합니다. 사실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국립중앙과학관 전람회 통합검색, DBPR 등에서 선배님들이 했던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공부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연구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한 학습지에 자필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태블릿과 터치펜을 이용해도 됩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수업이 2차 시인데 영상은 단 12분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과제와 훗날의 멋진 과제 연구를 기다리겠습니다.